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획자가 해야 되는 게임, 취업용 게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을 창업한 지는 7년째, 과외를 포함해서 강의를 한 지는 1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왜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그럴 때마다 열의 아홉은 게임을 좋아해서요 라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면 내가 하는 게임을 유저로서 좋아해서 라는 맥락입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서브컬처 게임만 하고 어떤 친구는 MMORPG만 하죠. 그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는 건 기획자로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기획자가 좋아하는 게임만 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늘 하던 게임만 반복해서 플레이하고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로 그걸 채운다면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퍼즐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지원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친구는 MMORPG만 계속 플레이했어요. 자소서에서도 질문 답변 예시도 RPG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의문이 들 거예요. 우리는 RPG를 기획할 게 아닌데 퍼즐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도 의심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퍼즐 회사를 지원하는데 포트폴리오가 MMORPG로만 되어 있으면 면접에서 불러주지도 않겠죠. 기획자는 자신의 취향과 관계없이 시장이 필요한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취향이나 장르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게임들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프로젝트에 맞춰서 레퍼런스를 수집해야 되고 타겟 유저에게 맞는 콘텐츠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기 싫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만 찾으면 회의에서 발언권도 줄어들고 본인 주장의 설득력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결국 회사가 인정받는 기획자가 되는 일이 멀어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서브컬처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서브컬처 게임만 해야 될까요? MMORPG는 정말 그 MMORPG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게임에서만 갇혀서 새로운 것을 못 보게 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것이 게임의 전부인 줄 알게 되겠죠. 가고 싶어 하는 프로젝트의 게임 경험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도 많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곧 레퍼런스가 되고 기획자의 지식이 됩니다. 요리사의 재료 양과 신선함과 같은 거예요. 재료의 종류가 적고 오래됐으면 아무리 칼질을 잘하고 좋은 요리 도구가 있더라도 맛없는 요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취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게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내가 원래 안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몇 개나 해봤나요? 아니면 최근 6개월 안에 출시한 게임 중 몇 개 정도 해보셨나요?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두 질문의 합이 10개 미만이라면 정말 반성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수많은 게임들이 쏟아지고 유저 패턴이나 기술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 10개도 안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업계 지망생이 이러면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현업인이면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업인도 이렇게 되면 점점 트렌디한 감각과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좋아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는 취업하기 쉽지 않겠죠. 입사한다고 해도 바로 그 지점부터 기획자의 성장이 멈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바빠서 정말 게임할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만 넣습니다. 10년째 이 게임을 했다? 나는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 어디까지 했다? 등등.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기획적 관점에서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롤을 10년 동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즌별 전투 흐름에 변화를 준 시스템은 무엇인지, 밸런스 패치의 수치 의도는 무엇인지, 해당 스킬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분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기는 것과 우리 팀 정글이 왜 안 오는지만 생각해서 게임을 했을 거예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냥 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실려야 되는 거는 개인의 경험보다 분석과 개발자로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게임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강사님 중에서는 정말 하고 있는 게임을 다 접고 새로운 게임만 하라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시장 감각이나 트렌드, 구조 분석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취향이 아니다, 지망하는 장르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참 여러모로 다양하죠.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이건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익숙한 것만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것만 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실무력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진짜 기획 실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만약 들어간 회사가 내가 싫어하는 장르의 게임을 레퍼런스로 삼는다면 안 하실 건가요?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를 하라는 건 이런 마인드 훈련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걸 만났을 때 저항감도 크게 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AFK 아레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한 수집형 게임인데요. 여기서 공명의 수정이라는 레벨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캐릭터를 키우려면 육성의 피로도가 있으니까 이걸 낮추고 동시에 수집형 게임의 캐릭터를 뽑는 행위가 성장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사례 중 하나죠. 근데 이 시스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쿠키런 킹덤이나 니케처럼 수집형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 많이 보이죠. 해당 시스템을 레퍼런스해서 각 게임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고 우리 게임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재해석한 사례입니다. 구조를 보고 바꾸고 재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다양한 장르의 의도를 생각하며 플레이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우리 게임에 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취업용 게임일까요? 그냥 인기 있는 게임, 유저 많은 게임, 잘 만든 게임이 취업용 게임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취업용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기획자의 사고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취업용 게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획자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게임 측면에서 봅시다. 제가 단체 상담할 때도 늘 안내를 드리는 건데 게임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매출 순위가 높은 게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구글 스토어 기준으로 최고 매출 순위로 들어가 보시면 나는 안 하는데 왜 순위가 높지 싶은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게임들은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르 불문하고 100위권 안에 있는 게임들은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켜놓고 자동 사냥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의미한 플레이 타임만 늘리는 거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석하고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취업용 게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촬영일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런 순위인데 리니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마비노기 모바일 얘기를 해봅시다. 유저 입장에서 이 게임을 보면 어떨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은 출시 전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개발비 언급도 엄청 됐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유저 마인드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냐? 예를 들어 이전 경쟁형 MMORPG 구조를 띈 게임들이 많이 출시됐는데 로드9이나 RF 온라인 등 개인보단 집단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된 방식의 게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드 기반으로 공성전을 하거나 서열과 순위, 내가 이 서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었어요. 여기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져간 포지션은 비경쟁형 MMORPG였고 파티 플레이를 다른 MMORPG에 비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던전을 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던전을 돌고 있는 유저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티 모집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파티 플레이를 하면 던전을 클리어하기 수월해지게끔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한 예시를 다시 보면 마비노기 모바일만 했을 때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형 MMORPG의 특징이죠. 이건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핵심 재미 그리고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경쟁형 MMORPG도 해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형 MMORPG는 요새 하락세 아닌가요? 굳이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을 해봐야 되나요? 이게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인데요. 채용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MMORPG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고요. 수요는 조금 줄어들지라도 그 감성을 다른 게임에서 대신할 수 없다면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을 거예요. 돈을 안 쓰고 초반에 플레이를 잘 한다면 또 랭커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제가 예시로 MMORPG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장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게임 산업에서 어떤 게임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존 장르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취업용 게임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게임이 취업용 게임입니다. 제가 단체 상담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 젤다의 전설이나 엘든링이나 모넌, 롤 이런 게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취업용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한국형 콘솔 RPG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개발하고 있는 시장의 비율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직접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 게임 경험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수록 기획에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획자를 지망한다면 엘든링 1000시간을 할 때 다른 게임 100개를 10시간씩 플레이하는 게 더 도움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가 프롬이거나 영주권이 있고 비즈니스 언어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국내 회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많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험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플레이 경험이 실무에서도 필요한 게 회의 때 다른 기획자들이 이 게임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플레이 경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없으면 회의 때 말을 섞지도 못하고 질문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언젠가 그 취업용 게임의 경험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없을 경우에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공부하듯이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 더 오해할까봐 보험 드는 멘트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비중은 적은데 인기가 있는 게임이면 당연히 경쟁률도 치열하겠죠. 근데 기획자로서의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당 게임을 고집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메이플이나 던파, 로아 그리고 많은 콘솔 프로젝트들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능력을 갖추고 간절함이 갖춰지면 그 경쟁에서 승리하겠죠. 그런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준에 안 좋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좋은 게임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는 별론데 순위권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적의 검 같은 중국형 MMORPG나 버섯거 키우기처럼 마케팅으로 많이 접한 그런 케이스들이 포함되겠죠. 학생들에게 버섯거 키우기의 핵심 재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성장의 재미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깊게 해보면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한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해당 게임들이 장기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르를 분석하는 깊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동안 강조했던 취업용 게임 플레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취업용 게임 플레이 경험이 없다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깊이의 플레이 경험이 채워질 때까지 시중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또 단순히 플레이 타임을 채우기보다 기획자의 관점에서 플레이하면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고 게임에 대해서 말하는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만약 내 게임 플레이를 점검받고 싶다면 단체 상담에 한번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